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2025 승무패 60회차 챔스 리그 페이지 12경기, 잉글랜드 리그컵 2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59회차는 역배 3개, 중배 3개로 이변 5판인데요. 2회 연속 2월 되며 이번 회차 대박 회차가 되었고, 그런데 지난 회차는 의외로 2월이 나왔는데요. 픽이 분산된 결과로 보이고요. 뭉딴 멤버픽은 4개가 미적중하며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엔 대박 행운을 기대해봅니다. 이번 승무패 60회차는 25억 원의 대박 회차가 되겠는데 챔스 리그 페이지 12경기와 잉글랜드 리그컵 즉 EFL컵 32강 2경기가 올라왔습니다. 리그컵 중 한 경기는 전력 차이가 좀 있고요. 챔스는 이전의 경기력과 전적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뭉딴 예상픽에 본인 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지 PSV 대 위니용 SJ 매치입니다. PSV는 직전 리그에서 내면 원정에서 5대3으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패를 하고 있고요. 운ion은 직전 덴더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리그 4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없고 배당은 1.82 대 4.09로 PSV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PSV 측에서는 페터보스 감독이 4-3-3 혹은 4-2-3-1 계열로 공격적이고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좋아하고 측면과 중원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 선수로는 이반 페리시치로 베테랑 윙어로 창의성, 크로스, 어시스트가 기대되는데요. 과거 토트넘에서 뛴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에 구스틸, 제르디 스코텐 이런 조합이 조직력, 밸런스 담당이고 전방에는 리카르도 페피가 골 찬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는 벨기에 리그 우승팀이고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본선 데뷔인데요. 수비는 단단하고 미드필드에서 역습 혹은 세컨볼 싸움을 노릴 듯 하고요. 주요 선수로는 케빈 로드리게스 같은 공격 옵션이 있고 수비면에는 로스 사이커스 등이 조직된 백라인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골키퍼 슈펜 등이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PSV가 압박을 걸어서 빨리 리드를 잡아내느냐 아니면 위니용의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균형이 흔들 수 있느냐가 초반 분위기가 되겠고요. PSV가 주도권을 잡고 볼 점유율을 올릴 걸로 보이는데요. 측면 크로스와 중거리 슛 시도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 운이용은 수비 라인을 낮추고 공간 내주는 걸 최소화하면서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득점을 노릴 걸로 생각됩니다. PSV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챔스리그 페이지 빌바오 대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알라베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3연승이 끊겼고요. 아스널은 직전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얼마 전 7성 경기에서 아스널이 3대0으로 홈에서 승리했었고요. 배당도 4.28 대 1.88로 역배당입니다. 빌바오는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이 공수 밸런스를 꽤 중시하고 있고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데 전통적으로 윙 스피드도 좋고 압박 강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측면에서는 윌리엄스 형제 이냐키 윌리엄스가 역습과 공간을 파고드는 역할도 기대되고 있고요. 아스널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구사하는 점유율 기반 패스 중심과 중원 조합으로 압박, 공격, 연결, 빠른 스타일을 유지 중이고 주요 선수로는 주비멘디, 데클란 라이스 등이 있고요. 단 부상자가 좀 있는데요. 부카요 사카, 윌리엄 살레바, 카이 하베르츠 등이 현재 상태가 불확실해 출전 여부도 유동적이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아스널은 리그에서 개막 이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공격적이고 득점력도 살아있고요. 반면 빌바오는
라리가에서 몇 경기 잘했고 수비적으로 끈질기게 운영하는 모습도 많았지만 직전 알라베스에게 패한 경기처럼 때때론 흐름이 끊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변수로는 경기장의 분위기인데요. 빌바오의 홈 경기장에서 얼만큼 아스날이 냉정함을 유지할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아스날이 원정 경기에서 수비 허점을 보이지 않아야 할 걸로 생각 들고요. 아스날이 원정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빌바오가 홈에서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 및 세트피스로 한 골 정도 뽑아낸다면 경기의 양상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빌바오의 무화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즈 레알 마드리드 대 마르세유의 매치입니다. 레알은 현재 리그에서 4연승 중으로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도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마르세유는 직전 로리앙과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대승하며 리그에서 현재 2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4승으로 레알이 우세하고 배당도 1.35대 7.89로 차이가 나는 정배당입니다. 화려한 스쿼드의 레알인데요. 이번 A매치에 주요 선수들도 국대 자출이 없어 리그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공격적이고 기술적인 스타일로 압박 후 빠른 전환 노리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주목할 선수가 메이슨 그린우드, 구아리, 앙헬 고메스 등이 있는데 올여름 복귀한 오바메양도 베테랑으로 공격에 힘을 보탤 걸로 보입니다. 레알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측면 돌파 후 압박 후 역습 찬스를 만들면서 먼저 선제 득점을 노릴 걸로 보이고요. 마르세유는 중원에서 수비 조직력 유지하며 한두 번 반격이나 세트피스를 통해 골을 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심만 없다면 무난히 레알의 승리가 점쳐지는데요. 상성도 일방적이고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즈 벤피카 대 카라바오의 매치입니다. 벤피카는 직전 리그에서 산타클라라를 홈에서 무승부를 하며 최근 5경기 3승 2무를 하고 있고 카라바오는 직전 챔스 예선에서 헤레츠바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패했지만 1차전에서 3대1 승을 하며 리그 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벤피카에는 안토니오 실바, 아라우조 같은 젊고 유명한 센터백 조합이 중심을 잡고 있고 경험이 많은 오타멘디도 있습니다. 미드필드에 바레네치아 등 여러 선수가 있는데요. 카라바오에는 그리 유명한 선수는 없고요. 전력의 차이가 뚜렷한 양팀인데요. 벤피카가 경기 시작부터 점유율을 잡고 압박을 걸며 측면 돌파와 공격 진영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늘릴 걸로 보이고 특히 풀백 윙어들이 크로스와 중거리 슛 시도를 자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카라바오는 수비 라인을 낮추고 공간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위주의 찬스를 노릴 걸로 생각됩니다. 벤피카가 홈에서 우세할 건 당연한데요. 역습이나 세트피스, 즉 1인 선제골을 넣는다면 무난히 승리할 매치이지만 전반 무실점으로 카라바오가 버틴다면 또 다른 결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차이를 고려해서 벤피카의 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즈 유벤투스 대 도르트문트의 매치입니다. 유벤은 직전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며 리그에서 3연승 중이고요. 도르트문트는 직전 하이덴하임과의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리그에서 현재 2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3승으로 유벤이 우세하고 배당도 2.03대 3.61로 정배당이고요. 유벤의 주요 선수로는 브레머, 페데리코, 캄비아소, 로카텔리 등 여러 선수가 있고요. 도르트문트는
안셀미노, 발데마르, 안톤, 라미 벤세바이니 등 옵션이 있는데요. 이름값에 있어서는 인테리어에 비해 많이 떨어져 보이고요. 유벤은 최근 리그 개막에서도 초반 분위기는 괜찮고 인테리어에게도 승리하며 사기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도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수적으로 우위가 생긴 이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클린시트 및 공격 기회를 잘 만들었고요. 원정 경기에서도 최근 3경기 중 2승 1무로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벤투스가 초반부터 중원 장악을 시도하고 데이비드 블라호비치 조합으로 골 찬스를 노릴 걸로 보이고 도르트문트는 유벤의 공세를 견디면서 미드필드에서 압박 역습 그리고 경기 후반 집중력을 발휘해 후반 75분 이후 득점 가능성이 있겠으나 세트피스나 코너킥도 노릴 만한 공격 전술로 생각됩니다. 홈인 유벤투스가 초반 주도권을 잡고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도르트문트가 잘 버텨내고 후반 집중력을 발휘하면 박빙의 경기도 될 수 있는 매치입니다. 유벤투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지 토트넘 대 비아레알의 매치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리그에서 웨스트햄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리그 3승 1패를 하고 있고 비아레알은 리그에서 직전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리그 최근 2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없고요. 배당은 1.87 대 4.05로 정배당이고요. 토트넘은 손흥민이 팀을 떠났고요. 메디슨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거의 불가능하고 대신 새롭게 영입된 자비 시몬스가 창의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맡을 걸로 보이고요. 수비 쪽에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드베는 역시 꾸준히 재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수비 쪽 압박받는 경기에서는 실점보다 중원 레벨 방어가 중요하고 풀백이 공격 가담하면서 공간을 노출할 수 있는 약점도 있고요. 시즌 초반 흐름이 좋은 토트넘인데요. 메디슨이나 클롭세스큐의 공백을 영입 선수들로서 충분히 잘 막아내고 있고 비아레알이 직전 리그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상대의 강한 압박에 취약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고요. 토트넘의 상승세를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꺾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토트넘이 수비에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최소 패하지는 않을 매치란 생각입니다. 토트넘의 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잉글랜드 리그컵 브랜트퍼드 대 에스턴 빌라의 32강 매치입니다. 브랜트퍼드는 직전 리그에서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빌라는 직전 리그 에버턴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2연패는 끊었지만 그래도 최근 5경기 2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양팀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빌라가 우세하고 배당도 2.67 대 2.46으로 역배당이고요. 브랜퍼드는 새 감독 앤드루스 체제로 바뀌면서 큰 변화 중이고 전형은 4-2-3-1 쪽이 유력한데요. 수비에는 네이선 콜린스, 벤트버그, 아론 하키 같은 수비진과 풀백 자원들이 움직임이 좋고 미드필드 쪽에도 여러 선수들이 있고요. 빌라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여전히 4-2-3-1 혹은 변형된 포메이션을 쓰는 중인데 올라 와킨스가 이번 시즌 초반은 아직 제폼이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미드필드에는 존 맥킨, 유리 틸레만스 등 중원 조합은 여전히 괜찮은 편인데요. 시즌 초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고요. 브랜퍼드가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압박을 걸 것이고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개와 측면 돌파도 시도할 걸로 보이고 칸타라나 티아고의 움직임이 빌라 수비진에게 골문에 혼란 줄 가능성이 큽니다. 빌라는 와킨스 중심으로 역습 플러스 세트피스 활용을 하며 중원에서 틸레만스와 맥긴이 얼마나 공간 창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경기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브랜퍼드가 홈 이점을 살리며 근소하게 우위는 보이겠지만 빌라도 이제는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났으니까 올라 와킨스 중심으로 조직력과 마무리를 끌어올릴 때가 된 걸로 보여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나눠야 할 매치란 생각입니다. 최근 흐름을 볼 것이냐 상승을 볼 것이냐의 갈림길인데요. 2차전 홈 경기가 남아있는 빌라로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을 걸로 보이고 수비에 무게를 두고 역습으로 승부를 걸 거라 생각됩니다. 브랜퍼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잉글랜드 리그컵 크리스털 대 미러의 매치입니다. 크리스털은 리그에서 직전 선더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 미러는 챔피언십에서 직전 찰턴과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크리스탈은 에베레치 에제가 떠난 이후 팀 공격이 조금 바뀌었고요. 이제 공격 중심은 올리세, 조던 아예우, 마테타가 맡고 있고 새로 영입된 시니스테라가 창의적인 측면과 드리블 돌파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술적으로 3-4-2-1 기반이지만 중앙 의존도가 줄고 측면과 전체적인 패스 전개로 골 기회를 만들려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중원에서는 두쿠레가 안정적인 수비와 패스 연결을 맡고 있고요. 미러는 챔피언십에서 보여주던 전형적인 4-2-3-1을 사용하며 세트피스와 빠른 역습이 핵심 전략인데요. 스트라이커 케빈 니스백과 측면 공격수 자이드 파리가 한 방을 노리며 중원 압박과 조직력으로 팰리스 공격 흐름을 끊으려 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크리스털은 리그에서 기복은 있지만 홈에서의 공격 전개력과 압박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미러는 컵 경기 특유의 투지와 수비 조직력으로 크리스털을 괴롭힐 수 있다고는 생각인데요. 변수는 팰리스가 로테이션을 얼마나 돌리느냐 그리고 미러이 초반 압박을 분위기를 잡느냐 또 역습 상황에서 결정력을 얼마나 살리느냐로 보입니다. 크리스털의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지 올림피아 대 파포스 FC의 매치입니다. 올림피아는 리그에서 직전 판세레이와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하며 리그 3연승을 하고 있고 파포스는 직전 챔스에선 치르베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리그 페이지에 진출했습니다. 양팀 상성은 없고 배당은 1.43 대 7.42로 정배당이고요. 올림피아는 최근 그리스 슈퍼리그에서 최근 5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파세라이코스 FC와의 경기에서 타레미가 교체 출전해 2골을 넣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요. 홈 경기에서는 특히 더 강한 압박을 자랑하고 있고 파포스는 사이프러스 챔피언으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처음 진출했는데요. 디나모 키예프와 레드스타 벨그라드를 꺾고 올라온 만큼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 경험이 적어 큰 무대에서의 긴장감이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올림피아의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지 슬라비아 프라하 대 보데글림의 매치입니다. 프라하는 자국 리그에서 직전 카르비나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무를 하고 있고 보데글림은 리그 직전 홈 경기 크리스티와의 홈 경기에서 7대1로 대승을 하며 2연승 중으로 리그 3연승 중입니다. 양팀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84 대 3.80으로 정배당이고요. 프라하는 체코 리그에서 강한 전통을 자랑하는 팀으로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하고요. 최근 이반 슈란츠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슈프차크와 허르스키의 부상은 팀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데글림도 노르웨이 리그에서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크리티안순과 하우게가 활약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하우게는 최근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컨디션도 좋아 보입니다. 역시 팽팽한 전력으로
공방전이 될 수 있는 매치인데요. 홈팀에게 좀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지 PSG 대 아탈란타의 매치입니다. PSG는 직전 랑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리그 4연승 중이고, 아탈란타는 직전 리그 레체와의 홈 경기에서 4대 1로 승리하며 리그 1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으로 PSG가 앞서 있고, 배당도 1.45 대 6.47로 정배당이고요. PSG는 지난 시즌 챔피언 리그 우승팀으로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전력을 보이고 있고요. 우스만 덴벨레가 공격의 중심으로 활약하며 이강인도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덴벨레와 두쿠레의 부상으로 전력의 일부 공백이 생겼고요. 아탈란타는 이반 유리치 감독 체제로 전환하며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어요. 스카마카와 호이룬이 공격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PSG의 공격력과 홈 경기력이 돋보이고 있어 아틀란타의 반격이 원정에서 얼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PSG의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지 바이에른 뮌헨 대 첼시의 매치입니다. 뮌헨은 직전 함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5대 0으로 승리하며 현재 5연승을 하고 있고, 첼시는 직전 브랜퍼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 2로 비기며 최근 리그 2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뮌헨이 우세하고, 배당도 1.65 대 4.71로 정배당이고요. 뮌헨은 새 시즌 시작부터 득점력이 엄청난데요. 해리케인이 골 넣는 빈도가 높고, 루이스 디아스, 마이클 올리세, 그나브리 등 측면 공격진이 옵션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수비적인 부상자가 좀 있어 왼쪽 풀백 좌측 옵션인 게레이루가 복부 근육 부상으로 나올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첼시는 엔조 마레스카 감독 하에 새 시즌 전술적으로 공격 전환의 빠른 움직임 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요 공격수 주안 페드로가 골과 어시스트 쪽에서 기대치가 높아졌고, 콜 팔머도 복귀하면서 창의성과 결정력 쪽에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리암 델랍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고, 코렐, 바데아실 등 수비 미드필드 쪽 결장 혹은 상태가 불확실한 자원들이 있어 스쿼드 깊이에 약간 부담이 있어 출전도 유동적입니다. 상승에도 앞서는 뮌헨이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측면에서 디아스, 올리세 또는 그나브리의 돌파에 케인의 마무리를 활용해 초반 득점을 노릴 걸로 보이는데요. 첼시는 초반 뮌헨 압박을 견디면서 중원에서 카이든, 펠로트를 이용해 역습 내지 세트피스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경기 후반 체력과 집중력 싸움에서 얼만큼 버텨내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첼시가 유독 뮌헨의 상승에서 밀리고 있어 원정에서 무승부만 해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지 리버풀 대 AT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리버풀은 직전 번리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리그 4연승 중이고, AT는 직전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리그 첫 승을 하며 최근 리그 1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1무 2패로 팽팽하고, 그러나 배당은 1.58 대 5.34로 좀 차이가 있는 정배당입니다. 리버풀은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 하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중인데요. 여름에 엄청난 지출을 했고, 플로리안 미르츠, 알렉산더 이삭 등 공격진의 대형 영입이 있었고요. 휴고 에키티크도 골 넣는 감각이 좋아 공격력이 배가 됐습니다. 수비적 보강도 있었고, 특히 풀백, 왼쪽 풀백
케르케즈가 주전 왼쪽 수비수 윙백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높고 뒤에서의 빌드업도 조금 더 공을 잡고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늘고 있고요. AT는 시메오네 감독 아래 전통적인 4-4-2 기반 수비 플러스 역습 스타일 유지를 하면서도 조금 더 점유율을 끌고 가는 모습인데 이번 시즌 초반에 흐름이 조금 부진했는데요. 직전 비아레알 상대로 2대0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태고 반등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직전 번리와의 경기에서는 지배적인 경기 운영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그 경기 내용에서 보면 조직력보다는 개인 능력으로 해결하려면 하면서 마무리가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변수로는 리버풀의 공격진 조합이 얼마나 빠르게 맞을지가 문제인데요. 아직은 완전한 조직력을 보이기는 힘들어 보이고 AT는 체력과 압박의 유지력인데 시메오네 팀 특성상 후반 압박이 강한데요. 리버풀이 초반부터 몰아붙인다면 견디기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리버풀이 직전 번리전 같이 밀어붙이지만 마무리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이전 경기도 PK로 승리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승부까지도 볼 수 있는 매치란 생각입니다. 리버풀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챔스 리그 페이지 아약스 대 인테르의 매치입니다. 아약스는 직전 리그 즈볼러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고 인테르는 직전 유벤투스 원정에서 4대3으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리그에서 최근 1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없고 배당은 3.87 대 1.87로 역배당이고요. 아약스는 오스카 클루그를 영입하며 미드필드에서 패스 전환 및 전진 침투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고 이타쿠라도 센터백으로 보강하며 수비의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인테르는 새 감독 치부 체제 아래 공격성과 수비 밸런스를 동시에 잡으려는 모습인데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여전히 기대주의고 하칸 차라노글루 같은 미드필더가 공격 전환과 중거리 슛 쪽에 위협적으로 상대의 골문을 노리고 있는데요. 변수로는 아약스의 중원 조합이 부상 여파가 있어 출전이 유동적이고 인테르에는 수비의 집중력에서 공격 시 후방 공간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가 관건인데요. 인테르가 노련함과 공격 화력을 살려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겠지만 아약스가 홈에서 초반 분위기만 잘 잡는다면 승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아약스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